그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달리 찻잔을 깨뜨릴 뻔했다. 집 안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가슴 안쪽을 때리는 듯 울려 퍼졌다. 윤상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코끝을 스쳤고 몸에 이곳저곳이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년. 여전히 그는 그 빈자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우는 이불 끝자락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찬 기운이 발등을 스치자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듯 아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가스불을 켰다. 찬물이 끓기까지의 정적은 무겁고 길었다. 여보, 오늘도 잘 잤어. 그는 텅 빈 공간을 향해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고요함이 다시 자리를 채웠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익숙한 손길로 찻잔을 꺼냈다. 이 집에 두 사람이 함께 살던 흔적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었다. 주름진 식탁보, 오래된 커튼, 그리고 묵은 장롱, 하나하나가 그의 외로움을 배가시켰다. 차를 마시며 그는 잠시 마당으로 나섰다. 하늘은 희미한 회색빛이었다. 멀리 덕산리의 산 능선이 보였고 바람결에 산수유 꽃향기가 스쳤다. 봄이네. 상우는 혼잣말을 흘렸다. 이상하게 그 향기에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렸다. 낯선 기운이었다. 오랜 세월 무뎌졌던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 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손가락 마디가 저릿했고 발목까지 어쩐지 뻐근했다. 가슴이 살짝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도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다. 나이 들어 그런 거지 뭐. 고요한 웃음만 흘렀다. 그날 오후 그는 오랜만에 덕산리 작은 시장에 나섰다. 좁은 골목길, 전기줄 위에 앉은 까치, 오래된 약국, 변한 것 없는 풍경 속에서도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장바구니에 파, 두부, 김치를 넣으며 상구는 낯익은 얼굴들을 스쳤다. 고개만 끄덕이며 짧은 인사를 주고받았다. 참 말수가 줄었네. 그 스스로도 느꼈다. 기차역 앞을 지나던 중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재회를 마주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익숙한 눈빛이 다가왔다. 혹시 윤상우 씨 아니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오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혹시 나은정 씨? 그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 웃음만은 그대로였다.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 어떻게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순간 상우는 그 봉투에 적힌 영동의원이라는 글씨를 알아보았다. 남편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남편이 아파서 거의 집에만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가늘고 지쳐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역 앞 고요한 공기를 함께 마셨다. 우리 집 옛날 그 자리 그대로예요. 시간 나면 한번 들러요. 네, 고마워요. 정말 반가웠어요.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상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어쩐지 마음이 이상하게 울렁거렸다. 그날 밤 그는 홀로 저녁을 먹었다. 된장국에서 올라오는 김치 한 조각. 손이 잠시 멈췄다. 낮에 본 은정의 지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도 참
별일 아니었는데 그는 스스로를 달래듯 다시 국을 떠먹었다. 잠자리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마루 너머에서 들려오는 벽시계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틀, 고요함이 다시 그를 집어삼켰다. 문득 손등이 시렸다. 아니, 가슴 안쪽이 시린 것 같았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새벽녘, 희미한 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 때까지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귓게는 낮에 들었던 은정의 목소리가 자꾸만 맴돌았다.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녀의 말끝에 담긴 피로와 외로움이 그의 가슴 깊숙한 곳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내와의 마지막 봄날을 떠올렸다. 함께 걷던 길, 손끝에 닿던 바람, 미소 지으며 끓여주던 된장국, 잊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떨림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윤상구는 된장국의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가만히 바라보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마루를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묵직하게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혼자 차리는 늦은 저녁은 언제나 그랬다. 외롭고 조용하고 가끔은 공허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좀 적응이 돼야 하는데 된장국 냄새에 묻어난 옛 기억들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식탁 건너편에서 웃으며 국을 덜어주던 손길, 그 작은 손의 온기와 김서린 안경 너머의 눈빛, 상우는 허공을 바라보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내려다 보았다. 며칠 전부터 자주 이런 느낌이 들었다. 관절이 뻣뻣하고 손끝이 저릿한데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무 대문에서 가볍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 아닌 나무 문짝을 두드리는 소리. 상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밤하늘엔 별빛도 희미했다. 정말 미안해요. 나예요. 나은정, 그녀였다. 어젯밤 역 앞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사람. 그녀는 얇은 카디건에 초조한 표정을 지은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그릇을 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라도. 길수. 남편 미음에 너을 소금이 떨어져서요. 너무 늦었죠. 은정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상우는 순간 오래된 기억처럼 되살아난 이름에 목구멍이 잠시 메어왔다. 장병호, 어린 시절 함께 자전거 타고 뛰어놀던 친구였다. 아, 그런 거라면 잠시만요. 들어와요. 바람도 차고.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우의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된장국 냄새가 두 사람 사이에 퍼졌다. 상우는 찬장 깊숙이 손을 넣어 소금을 꺼내 주었다. 된장국 끓이고 있었나 봐요. 은정이 희미하게 웃으며 물었다. 목소리에는 피로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혼자 먹기엔 좀 많아요. 잠깐 앉아서 한 그릇 하고 가요. 은정은 손사래를 쳤지만 상우는 한 사코 숟가락을 하나 더 꺼냈다. 그들은 조용히 마주 앉아 국을 나눴다. 된장국의 따뜻한 김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국을 떠먹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국물 먹어보네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작은 떨림이 상우의 가슴을 건드렸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상우의 질문에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목은 지나치게 가늘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 네, 사실 많이 지쳐요. 남편이 그 상태가 되다 보니
매일매일이 버티는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잇지 못하고 국물에 숟가락을 담갔다. 김서린 창문 너머로는 고요한 덕산리의 밤이 이어졌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내리깔았다.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요. 상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다 살며시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호. 아니. 상우 씨, 참, 이름도 헷갈리네요. 둘은 어색하게 웃었고, 잠시 짧은 웃음 속에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요. 늦었네요. 길수가 깰까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상우는 마당까지 배웅했다. 밤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조심히 가요. 언제든 필요하면 들러요. 네, 고마워요. 그녀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상우는 대문 앞에 잠시 멈춰섰다. 마음 한켠이 따뜻하면서도 서늘했다. 그가 돌아와 부엌에 앉았을 때 그릇에 남은 그녀의 숟가락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식탁 위에 남아있는 그녀의 숟가락 자국을 바라보다 오래간만에 집안에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었음을 느꼈다.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뚝배기 안 국물도 이미 식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미묘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정말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 잠시 뒤, 그는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귓게는 그녀의 말들이 메아리 쳤다. 많이 지쳐요. 라는 작은 목소리, 떨리는 손끝, 그리고 마주친 눈빛. 새벽녘, 상우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벽에 손을 대며 가만히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마음이 자꾸 흔들려. 그의 목덜미에 바람이 스쳤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밤, 윤상구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비가 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아내가 생전 즐겨 듣던 라디오 소리, 마루에 스며들던 겨울 냄새, 그리고 사라진 사람의 천? 그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쓸쓸했고 무엇인가 허전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무릎이 순간적으로 뻣뻣해지며 통증이 올라왔다. 상우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요즘 들어 관절이 자주 욱신거렸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가락 마디도 어김없이 굳어 있었지만 그는 늘 그렇듯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랬다. 오늘도 그랬다. 그러나 어쩐지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다.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뚝배기 안에는 저녁에 먹다 남긴 된장국이 식어 있었다. 난로 옆에 쪼그려 앉아 손을 비비던 순간 마당 쪽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섬뜩할 만큼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급히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정말 죄송해요. 상우 씨, 나예요. 나은정. 그녀였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얇은 카디건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숨은 가쁘게 가늘게 이어졌다. 그녀는 작은 발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순간 그녀의 발이 미끄러졌고 상우는 재빨리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받아냈다. 젖은 옷의 차가움과
그녀의 따뜻한 천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묘하게 낯선 울림이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은정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엔 당황함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일단 들어와요. 옷부터 갈아입어야 해요. 상우는 그녀를 부축하며 방으로 안내했다. 난로에 불을 다시 붙이며 장롱을 열어 마른 옷을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던 은정은 젖은 카디건 단추를 제대로 풀지 못했고 상우는 조심스럽게 수건을 건네주었다. 이거라도 걸쳐요. 나는 부엌에 있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민폐만 끼치네요. 민폐라니요. 오히려 반가워요. 그녀는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었고 상우는 부엌에서 다시 된장국을 데웠다. 작은 불꽃 위로 피어오르는 김,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이 교차했다. 잠시 후 은정이 마른 옷차림으로 부엌으로 들어왔다.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따뜻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우 맞은편에 앉았다. 상우는 그 옆에 놓인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들었다. 먼지가 앉은 기계 안에는 옛날 테이프가 꽂혀 있었다. 이거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듣던 건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어떤 노래예요? 이임자의 동백 아가씨요. 찰칵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낡은 기계음 너머로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은정은 잠시 눈을 감더니 가만히 콧노래를 따라 불렀다. 상우도 모르게 그녀의 노래에 따라 입을 뗐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겹쳐지며 부엌에 은은히 퍼졌다. 빗소리, 노래, 김서린 창문,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했다. 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말없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오래된 슬픔과 조심스러운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은정은 상우의 권유로 대청마루에 함께 앉았다. 난로의 붉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고양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상구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이렇게 숨소리를 들으며 자니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상구는 가슴이 조용히 저렸다. 그는 무심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등에 남은 작은 상처 자국, 갈라진 손톱,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천천히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살며시 손가락을 그의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괜찮아요. 상우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앉아 서로의 손 온기를 느꼈다. 어느덧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은 방 안에 따로따로 자리를 폈다. 난로의 불빛은 점점 잦아들었고 온돌의 열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남아 있었다. 어느 순간 은정이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 말에 상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속 한가득 쌓여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말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조용했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가을 바람은 덕산리의 좁은 골목길을 스치며 마른 국화잎을 바닥에 흩뿌렸다. 윤상구는 마루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바람결에 실려온 옛 노래 가락이 마음속 깊은 곳을 툭 건드렸다. 그의 손끝이 굳어져 내려앉았다.
벌써 2계절이 흘렀다. 여전히 그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삶은 아니었다. 그날은 덕산리에서 가을 잔치가 열리기로 한 날이었다. 상우는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손바닥을 비비며 생각에 잠겼다. 나은정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서로의 빈틈을 조금씩 채워가며. 하지만 쉽게 말로 꺼낼 수 없는 무언가가 늘 사이에 놓여 있었다. 은정의 남편, 장병호,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남편. 그 존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선을 그어놓은 듯했다. 상우 씨, 오늘 잔치가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은정이었다. 평소보다 밝은 옷차림이었지만 눈가의 피로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응, 갈 생각이었어. 병호 형도 같이 가는 거지. 네. 면사무소에서 휠체어 차량도 나온대요. 오늘은 좀 마음이 놓여서. 은정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 미소가 상우의 가슴을 울렸다. 오후가 되자 면사무소 차량이 집 앞에 도착했다. 특수 승합체 휠체어를 실은 병호는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어딘지 기대감이 비쳤다. 상우는 휠체어 뒤에서 살짝 손을 얹어주며 말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지요. 형 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살아있었다. 잔치마당은 떠들썩했다. 마을 사람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모두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 인사를 건넸다. 풍물패의 장단이 가을 하늘로 퍼져나갔고 국화꽃으로 장식된 무대는 화사했다. 상우는 순간 잊고 있었던 온기가 온몸을 채우는 걸 느꼈다. 은정은 병호의 휠체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옷깃을 다듬었다. 그녀는 잠시 잔을 든 채 멈춰섰다. 손목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상우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요, 네. 그냥 조금 이상해요. 오랜만에 이런 곳에 나오니까. 마을 어르신이 건넨 국화주가 은정의 손에 들려졌다. 그녀는 망설이며 병호의 눈치를 살폈다. 병호는 고개를 저으며 술을 거절했다. 은정은 결국 천천히 잔을 들어올렸다. 상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잔을 따라 주었다. 천천히 마셔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 말에 은정은 미소 지으며 가만히 잔을 입에 댔다. 찬란한 햇살 속에서도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다. 풍물패가 흥겹게 북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무대로 끌려 올라갔다. 누군가 상우의 팔을 잡아당겼다. 상우 씨도 한번 쳐봐요. 어쩔 수 없이 그는 무대 앞으로 밀려나갔다. 북을 두드리며 어릴 적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소매가 흩날리고 손바닥에 땀이 맺힐 때까지 그는 북을 두드렸다. 숨이 가빠 무대에서 내려오자 은정이 다가왔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상우의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 은정의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그 눈빛. 고생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다. 상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피로와 고마움, 그리고 미세한 떨림이 공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면사무소 차량이 다시 도착했다. 그런데 예정보다 일찍 도우미 선생님까지 동행한 것이었다. 은정은 병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오늘은 선생님이랑 먼저 들어가요. 나랑 상우 씨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병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복잡했지만 어떤 체념 같은 것이 비쳐 있었다. 휠체어는 조용히 차량에 실렸고 멀어져 갔다.
상우는 은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진짜 괜찮겠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그냥 조금 더 걷고 싶어요. 둘이서 그들은 포구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고 갈매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다 냄새, 젖은 소금기,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만이 귀에 들려왔다. 포구 끝자락 작은 선술집에 들어서자 낙지볶음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낡은 창문 너머로는 파도가 일렁였고 불그스름한 노을빛이 가게 안을 물들였다. 여기 낙지볶음 하나 주세요. 은정이 작게 말했다. 상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이 나오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은정은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순간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글썽거렸다. 매워요. 상우가 걱정스레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녀는 입가에 묻은 양념을 무심코 손등으로 닦았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상우의 손목을 잡았다. 상우 씨, 나도 여자예요. 그녀는 가만히 눈을 내리깔았다. 입술 끝이 굳어져 내려앉았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잠시 후 둘은 선창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포구 끝에 닿았을 때 은정은 상우의 가슴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두 사람의 숨결은 고요하게 맞닿아 있었다. 갈매기 소리 너머로 바다와 하늘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얀 잔설이 마당의 돌담과 대문 위에 소복이 쌓였고 윤상구는 방 안에 걸터 앉아 손끝을 따뜻한 찻잔에 감쌌다. 차가운 바람은 오래된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은 은은한 온기에 감싸여 있었다. 그 밤은 유독 조용했고 세상의 소음조차 눈에 묻혀버린 듯했다. 그는 다시 한번 오래된 달력을 바라보았다. 지난달에 넘기지 못한 종이에는 아직 가을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시간은 앞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에 묶여 있는 듯했다. 아내가 떠난 겨울도 이맘때였고 그 이후로 계절은 바뀌어도 상우의 집안 공기는 변함이 없었다. 문득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눈 덮인 마당을 조심스럽게 밟는 소리.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예상했던 대로 나은정이었다. 그녀는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지만 손등은 트고 상처투성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지친 기운이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 타들어간 촛불 같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이런 눈 오는 날에 길 괜찮아요. 그는 서둘러 그녀를 맞았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어쩐지 어색했다. 괜찮아요.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길수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상우는 말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뚝뚝 떨어지는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매달려 있었다. 방 안 난로에 연탄불을 다시 지피고 은정에게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등을 닦으며 힘없이 웃었다. 요즘은 손이 자꾸 갈라지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상우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잘한 상처, 굳은 살, 밴드 자국, 삶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진 손이었다. 많이 힘들죠. 그의 물음에 은정은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가끔은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지치니까. 상우는 말없이 찻잔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손등이 닿았다. 은정은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밖에서는 눈이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고 방 안의 난로는 붉은 불꽃을 토해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요. 길도 미끄럽고 위험해요. 그의 말에 은정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상우는 대청마루의 작은 연탄 난로를 다시 지피고 방 안에는 전기장판과 이불을 두 벌 깔았다. 은정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조심스럽게 그의 곁에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손등은 자연스레 스쳤다. 가끔은 이렇게 따뜻한 데서 누워 있으면 그래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은정은 작게 속삭였다. 상우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빛에 비쳐 반짝였고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고양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쑥 내음이 미세하게 스며들었다. 어느 순간 은정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상우의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상우는 천천히 손을 맞잡으며 담담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그들은 조용히 온돌 위에 이불을 덮었다.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말은 아꼈지만 옹이는 서서히 퍼져갔다. 그들의 숨결이 천천히 이어졌고 어둠 속에서 손끝은 조용히 멈춰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밤은 깊어가고 난로의 불빛은 점점 약해졌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만은 따뜻했고 둘의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졌다. 세상의 소음은 차단되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그들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긴 겨울밤을 함께 보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깥 세상은 고요 속으로 묻혀갔다. 매화가 피기 시작한 봄이었다. 하지만 윤상구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불안이 자리를 틀고 있었다. 어쩐지 발걸음이 무겁고 심장이 조심스럽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는 가만히 마당에 앉아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을 바라보았다. 그 고요하고 투명한 꽃집 아래로 아직 말하지 못한 말들과 넘어서지 못한 감정의 벽이 쌓여 있었다. 며칠 전부터 장병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간병을 하던 나은정의 목소리에서도 알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고 그녀의 손끝은 더 거칠어지고 지쳐 보였다. 상우는 이미 그녀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감히 먼저 묻지 못했다. 그날도 전화가 왔다. 은정이었다. 상우 씨, 병호가.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가늘게 흩어졌다. 곧 끝이 날 것 같아요. 상우는 망설이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다. 영동의원의 조용한 병실,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길게 늘어진 침묵 속에서 장병호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손은 가늘고 피부는 창백했다. 은정은 그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간병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비켜섰고 방 안은 세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다. 병호 형. 상우는 조용히 병상 옆에 앉았다. 병호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눈을 떴다. 말은 쉽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정, 호. 그는 입술을 움직였고 은정은 간신히 그의 귀 가까이 다가가 귀띔했다. 상우 씨 왔어요. 여기 있어요. 길고 긴 침묵 끝에 병호는 힘겹게 숨을 토했다. 부,
탁 해. 그 목소리는 거의 바람 같았지만 상우는 분명히 들었다. 웃게 해다오. 은정이 웃게. 은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오던 눈물을 흘렸다. 손등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병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세하게 미소 지으려 애썼고 그의 손끝은 천천히 힘을 잃어갔다. 숨결은 약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요가 병실 안을 뒤덮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문했고 은정은 검은 상복을 입고 담담히 자리를 지켰다.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공허했고 두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상구는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꼭. 며칠이 지났다. 은정은 상우의 집을 찾아왔다. 흰 매화가 만개한 봄날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빛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숨결도 느껴졌다. 같이 밭에 갈래요. 병호가 예전에 사놓고 손도 못 댔던 땅이 있어요. 그냥 감자라도 심으려고요. 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히 비탈길을 걸어 밭으로 향했다. 흙은 부드럽게 풀려 있었고 햇살은 온화했다. 은정은 작은 씨감자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는 호미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다. 대신 흙을 가르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종달새 지저귀미 귓가를 채웠다. 은정은 한 알 한 알 시감자를 땅에 묻으며 말했다. 길수 마지막 말. 들었죠?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죄책감보다는 작은 기쁨이라도 그런 걸 조금씩 심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심이 묻어 있었다. 상우는 살짝 미소 지으며 시감자를 내려놓았다. 저도 그게 좋아요. 천천히 한 숟갈씩 감자는 그렇게 땅 속에 묻혔다. 마치 오래된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다시 살아가야 하는 마음까지 함께 땅 속에 내려앉는 듯했다. 손에 흙이 묻고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차츰 가벼워졌다. 해가 기울 무렵 밭은 작은 두둑으로 고르게 정리되어 있었다. 은정은 숨을 고르며 멀리 밭을 바라보았다. 가을에 감자 많이 나겠죠? 그러며 같이 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긴 그림자를 밭 위에 드리웠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바람과 햇살 속에서 조심스러운 시작이 움트고 있었다. 은정은 가만히 상구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을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상우의 가슴 속 어디선가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는 듯했다. 세월은 언제나 조용히 아무런 예고 없이 흘러간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시간은 얼굴에 주름을 남기고 마음엔 잊혀진 기억들을 덧칠한다. 윤상과 나은정의 이야기는 그런 시간의 틈새에서 다시 피어난 조용한 온기의 이야기였다. 젊은 날의 웃음과 아픔,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상실과 고독,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마주한 따뜻한 봄날까지 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서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누군가의 함께 나누는 국 한 그릇, 먼 길 끝에 마주한 한 사람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귀한 순간일지 모른다. 상우는 오랜 세월 고독 속에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왔고 은정 역시 간병이라는 무거운 책임 아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작은 존재를 알아보고 마주 앉아 된장국을 함께 나누고 고요한 밤에 함께 숨소리를 나누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꼭 큰 사건이나 특별한 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묵묵히 건네는 손수건 하나,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시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눈빛 안에 진짜 사랑이 깃든다. 나이가 들어도 손끝이 떨리고 마음의 주름이 깊어져도 인간은 여전히 누군가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 조심스러움 속에 피어나는 정, 잊혀진 천의 회복. 그것이 바로 이들의 두 번째 봄이었다. 상우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실감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고 비탈밭에 감자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것. 그 작은 일상이 점점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다.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의 쓸쓸함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이제 천천히 덜 아파지고 있었다. 은정 역시 마음속 깊은 죄책감과 슬픔을 안고 살아갔지만 병호의 마지막 미소와 부탁은 그녀의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를, 다시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그녀는 매일 새롭게 배워가고 있었다. 서로의 손이 닿을 때마다, 어깨가 맞닿을 때마다 두 사람은 스스로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다. 삶은 언제나 고단하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가끔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중한 순간은 반드시 존재한다. 바람에 실려오는 봄꽃의 향기, 뜨거운 국물의 온기,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앉아주는 누군가의 존재.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나이가 든다는 건 때로는 두려움이다. 사랑도, 건강도, 가까웠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멀어져 가는 걸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 든다는 건 깨달음이기도 하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시간이다. 상우와 은정은 오랜 세월을 돌아서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았다. 몸이 조금씩 말을 안 듣기 시작할 때 마음도 함께 굳어간다는 것을. 그러나 손을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 마음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사람의 몸은 언젠가 반드시 쇠하고 약해진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다. 마음은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함께 걸어주는 그 순간에 다시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치유의 힘이다. 가장 단순한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다시 살게 한다.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아픈 곳을 참지 않고 말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닫지 않는 것. 나이가 들어도, 삶이 아무리 조용해져도 마음을 열어 누군가의 온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따뜻하게 지켜준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무릎이 시릴 때 담요를 덮어주는 손길, 식사 중 말없이 밥을 덮어주는 마음, 그리고 무심한 듯 조용히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한다. 상우와 은정의 늦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 소리 내어 웃지 않아도, 서둘러 고백하지 않아도 함께 머물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자신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언젠가 누구나 몸은 더디고, 기억은 흐려지고, 발걸음은 느려진다. 하지만 그렇게 늙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니다. 작은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요한 마음의 공간이 삶을 다시 숨쉬게 한다. 그 작은 일상이 반복될 때 몸도 마음도 조금씩 치유된다. 아픈 걸 참지 않고 털어놓는 것,
피곤하면 쉬는 것,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키는 길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은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고립이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걷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용기 내어 말을 걸고, 손을 내밀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 그 누구도 늦지 않았다. 누군가 내민 손을 잡는 것,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상과 은정은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 늦음이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 잊지 말자. 언제든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건강의 작은 신호들, 피곤한 몸의 요청을 지나치지 않고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인생의 지혜다. 살아가는 일은 때로 고단하고 지치지만 마음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서자.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삶의 작은 철학이 될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따뜻함을 남겼다면 가볍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야기 속 두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부담 없이 댓글에 1이라고만 남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도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편안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